탈원전 정책을 폐지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 걸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돼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오늘 이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뭐 거의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은 사실상 다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어제 환경부가 작년도 우리나라 배출량 잠정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요. 2010년 이후 최저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네. 발표에 따르면 22년 작년 우리나라 잠정 배출량이 한 6억 5,450만 톤이고요. 이게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 그때보다 160만 톤 적게 배출했다고 해요. 2010년 이후에 최저치다. 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 이후 가장 적었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가 요즘에 뭐 우리 정책이 너무 더디다, 뭐 미온적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잖아요. 네. 이거 뭐 아니었던 모양인가요? 일단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나라 트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우리나라 배출량은 계속 늘었었어요. 아, 늘었어요? 늘었었다가 네. 이제 2018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근데 2018년 정점을 찍고서 내려오는데 그럼 2018년 이전에는 전혀 줄지 않았느냐? 딱 2번 줄었던 해가 있어요. 아, 2번이요? 네, 1998년 그때는 뭐 아시겠지만 IMF 때라서 줄었었고 그렇네요. 2014년에 줄었었는데요. 그때 원전 비중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년도 2012년이랑 2013년에 그 원전 관련해서 좀 이렇게 뭐 갑자기 고리 1호기 같은 경우에 막 정전이 돼서 한번 위험했던 맞아요, 적이 맞아요. 있었거나 아니면 그 위조 부품 문제가 한번 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원전을 가동을 제대로 못하다가 이제 그걸 정상화하면서 그때 원전 비중이 좀 늘어서 그때 이제 감축이 된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 다음에 늘었고 18년에 정점을 찍었어요. 그때 무려 7억 2,700만 톤까지 나왔었거든요. 엄청 늘었었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감소 추이를 그려서 2021년에 살짝 다시 늘긴 했었다가 작년에 다시 줄면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부적 요인이나 아니면 산업적 요인 이런 것들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는 좀 외부 요인이 컸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지난해 온실가스 줄어든 거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뭐 정책 효과인가요? 뭐 정책 효과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역시나 이것도 외부적인 요인, 외부 찬스가 좀 있었다라고 봅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 감축 양 자체도 많고 감축률도 제일 큰 게 산업 부문이거든요. 산업 부분이요? 네. 이것부터 짚어보면 재작년보다 1,630만 톤 줄었다고 해요. 그럼 그중에서 약 절반 좀 넘는 900만 톤을 어디서 줄였느냐? 네. 철강에서 줄였습니다. 아, 철강에서요? 네, 철강에서 한 900만 톤 줄었는데 이거는 사실 작년에 철강 수요가 많이 줄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산이 줄어드니까 배출량이 줄어든 게 커요. 특히 이제 포스코가 그 작년, 그러니까 2022년 기업시민 보고서라는 걸 올 초에 냈는데 네. 그걸 보면 거기에 이제 2021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830만 톤 줄었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 아시겠지만 흰남노 네네네. 때문에 거기 막 냉천 범람하면서 태풍, 네. 그러면서 막 그 공장이 물에 잠기고 맞아요.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무려 조강 생산이 10%나 줄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장이 못 돌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쵸. 네, 네. 그래서 태풍 흰남노 효과가 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산업 부문에서 20%는 어디서 줄었냐? 이거는 석유화학에서 줄었는데요. 네. 사실 석화 업황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 뭐 그냥 생산을 덜해서 배출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업 부분의 배출량이 줄어든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수출 부진이든 네. 아니면 이런 공장이 뭐 태풍 때문에 못 돌았던 결국 외부 요인이 컸다는 건데 네. 다른 부분은 좀 어떤가요? 다른 부분? 네, 이제 산업 부문에 이어서 또 많이 줄어든 게 전환 부문. 전환이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기 생산하면서 나온 배출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기 생산할 때. 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잘 보셔야 돼요. 네. 이제 먼저 그냥 보도자료에 나온 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거긴 뭐라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의 효과와 함께 그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온 다음에 네. 총 발전량은 전년 대비 3% 늘었으나 원전 증가, 신재생 에너지 증가, 석탄 발전량 감소 등을 통해 배출량은 전년 대비 4.3% 줄었다 이렇게 줄었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오늘자 여러 이제 언론에서 윤석열 정부의 그 탈원전 폐기로
배출량이 줄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원전 발전량이 늘었냐? 네, 물론 그거는 맞습니다. 늘었습니다. 네, 원전이 늘었고요. 네, 18테라와트시 정도 발전 전기를 만들었거든요. 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러면 정말 이 탈원전, 그러니까 탈원전을 버린 폐기한 그 이번 정부 정책 효과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탈 원전 네. 결국엔 원전 다시 하겠다 이런 네. 건데 실제로 이번 정부가 이 원전 확대 기조를 가지고 있는 건 좀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전이 이렇게 아까 18테라와트시 늘어난 그 중에 하나는 그 작년 하반기에 신한울 1호기라고 하는 원전이 새로 이제 가동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설비가 좀 늘었는데 문제는 이게 원전이 갑자기 마음 먹는다고 몇 달 만에 뚝딱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리죠. 네, 그래서 이 신한울 1호기 같은 경우도 2010년에 사실 공사가 시작됐던 거예요. 네. 물론 이거를 원래 2017년부터 가동하려던 걸 문재인 정부가 뭐 지연시켰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여튼 2021년 여름에 운영 허가가 나서 그다음에 뭐 시운전도 하고 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가동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이번 정부 정책의 결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죠. 뭐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도 어쨌든 결과만 놓고 봐서 어쨌든 이번 정부 이후에 원전 발전량이 늘어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작년 거의 한 그 하반기 말쯤에 상업운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 새로 들어온 신한울 1호기 발전량이 3.3테라와트시 밖에 안 됩니다. 새로 원전이 3.3 테라와트시다. 네. 근데 앞서서 네. 지난해에 우리가 원전 발전량이 전체 18테라와트시 늘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새로운 게 3.3이 그거 빼보면은 한 14.7 맞나요? 하여튼 네네. 그 정도가 늘어난 건데 그럼 이거는 뭘로 늘린 거예요? 네, 제가 아까 이제 뭐 2014년 얘기하면서 그 전에 무슨 원전의 이슈가 터져서 네네. 뭐 몇 개 가동을 못했대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비슷한 이슈가 또 있었어요. 아. 뭐냐면 한빛 5호기라는 원전이 있는데 네. 그게 부실 용접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2020년 4월부터 가동이 중단됐다가 2021년 10월에 재가동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시 그래서 가동을 하는군요. 네, 2022년에 발전이 전년보다 그 7.5테라와트시 늘어서 이게 이제 그 늘어난 거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요. 네. 이제 뭐 나머지들도 계획 예방 정비라고 해서 일종의 안전 점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받느라고 가동을 멈췄던 게 이제 2021년 말이나 작년에 운영이 재개되면서 발전량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은 새로 지은 것 때문에 늘어난 거 이제 3.3 테라와트시고 네. 그리고 뭐 이전에 안 돌렸던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효율이 좋아진 것들 이런 것들이니까 결국에는 지난해 원전 발전이 늘어났다라는 게 숫자적으로만 보면 어쨌든 이번 정부 들어서 바뀐 정책이라기보다는 원래부터 예정돼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뭐냐면 작년에 그 늘어난 원전 발전량 18테라와트시는요. 우리나라 총 발전량이 이제 그 증가분이랑 거의 비슷해요. 작년 네. 전력 생산이 17.6테라와트시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전기가 더 필요했는데 그만큼을 원전이 충당했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가로 늘어나야 될 걸 만약에 원전이나 뭐 이런 걸로 충당을 하면 온실가스가 더 늘어나는 걸 막을 수는 있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갖고 그 온실가스를 줄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에 현상 유지하는 수준이지 줄이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전환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줄었냐? 결국 네. 바로 석탄 발전소 폐지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를 폐지했기 때문에 전기를 만들 때 이 네. 탄소 배출량이 좀 줄었다. 네네네. 네. 보면 이제 호남 1, 2호기, 삼천포 1, 2호기 이게 굉장히 다들 오래된 석탄 발전소예요. 네. 그게 이제 작년부터 가동이 중단이 됐거든요. 이제 완전히 폐쇄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재작년까지도 가동이 되다가 폐쇄를 하면서 이게 빠지면서 이제 온실가스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 우리가 이제 전기를 만들 때 온실가스를 줄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원전을 더 짓고 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석탄을 그럼 어떻게 뺄 것인가 빨리 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늘어난 만큼 원전을 채우긴 했지만 결국에는 포인트는 뭐 수십 년 된 이것도 한 4, 50년 넘은 노후 석탄 발전소들이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줄이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네. 근데 또 이제 아무래도 이번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원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원전을 더 늘려서 석탄 발전소를 더 빨리 줄이는 방향으로 탄소 감축을 하겠다는 계획.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까지 계속 이제 새 원전이 들어올 거예요. 네. 뭐 신한울 2호기니 뭐니 하는 것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제 늘어난 전력 수요라든가 석탄 감축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 역시 다 박근혜 때 이제 계획이 됐던 거고요. 네네. 이번 정부에 따라서 추가되는 원전은 빨라야 2032년부터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2032년이요. 그러면 한 7, 8년 공백이 생겨요. 그럼 그렇죠. 그 사이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아까 석탄을 줄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석탄 줄인 만큼 빨리 그걸 재생에너지로 채워 넣거나 정 안 되면 뭐 그걸 빨리 가스 발전이 좀 그 온실가스 배출이 적거든요. 네. 그렇게 전환하거나 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아, 그렇군요. 뭐 농업 부분이나 온실가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수송이나 농업 부분, 이 부분은 좀 온실가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수송과 폐기물에서 살짝 이제 줄었고요. 이제 농업이나 건물 이런 부분에서는 살짝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네.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좀 하네요. 네, 맞습니다. 좀 이제 우리도 선진국 중에는 이미 90년대 정점 찍고 내려온 나라들도 많거든요. 네. 우리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쪽에서 좀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는 마음으로 서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구생활 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김성원의 시사 1분 순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분 순서는 밤참 뉴스 또 미슐랭 가이드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11시 정각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